오늘 만나볼 동네, 봄과 아주 잘 어울리는 마을이에요. 꽃화, 네. 밭절을 써서 경기도 고양시 화전마을입니다. 와, 정말 이름만 네. 들어도 벌써 봄이 온 것 같네요. 우리 동네를 나만큼 잘하는 사람은 없다. 오늘 고양시를 구석구석 안내해 주실 가이드 두 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백구먼 시민의 도시 고양시의 진짜 배기 관광 정보를 전하러 온 진예림 주무관입니다. 고양시, 야옹. 진짜 고양이랑 관계가 좀 있나요? 맞아요. 그 마스코트도 고양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네, 사실 저희가 고양시의 각종 소식과 정보들을 시민분들에게 보다 친숙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 고양시의 앞 두 글자가 고양이와 같다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고양이를 가지고 홍보 마케팅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인터넷상에서 생각보다 많은 인기를 끌게 되면서 원래 공식 마스코트였던 꽃의 요정 코코를 밀어내고 저희 고양이가 공식 마스코트로 승격되었습니다. 아이고, 승격되었다니까 인기가 엄청 많은가 봐요. 네, 고양시의 BTS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 고양시를 방문하시면 한 번쯤은 고양이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시의 홍보물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경기 지역 화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요 앞에 있는 것도 제가 미리 선물을 받았는데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든든하기도 하네요. 너무 귀엽죠, 여러분들? 네. 우리 진예림 주무관님 말씀을 너무 잘하셔서 궁금증이 한 번에 다 해결이 됐어요. 역시 고양시 전문가답네요. 네. 이어서 고양시를 소개해 주실 두 번째 분이시죠. 화전마을학교 엄미애 활동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화전마을학교 하면 좀 생소하잖아요. 네, 저도 좀 처음 들어와서 오늘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는 화전동이라는 오늘 소개해 주시는 동네 있잖아요. 네. 그 꽃의 동네에서 마을 학교를 지금 9년째 하고 있는 마을 교육 공동체예요. 네. 그래서 화전동이라는 곳에서 재밌게 학부모들로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함께 마을 학교 선생님들이 돼가고 있는 중이에요. 오, 그 선생님들은 어떤 분이세요? 10년 전에 이사 와서 보니까 제가 살던 곳과 달리 이렇게 아이들이 놀 곳도 없고 배울 곳도 없고 함께 나눌 곳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번 외부에 뭐 서울이나 아니면 일산 가서 해결할 게 아니라 마을에서 함께 놀고 마을에서 함께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제 아이들하고 엄마들하고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들의 그 선생님이 되어준다. 참 좋아할 것 같아요. 일단 아이들이. 네. 어떠한 재능 기부를 하시나요? 네, 처음에는 사실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로 집에 계시던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랬는데 이제 과거에 본인이 좋아해서 했던 제빵 기술 아니면은 뭐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엄마들이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하는 것들로 아이들과 함께 만나기 시작했고 목공, 뭐 환경 관련해서 업사이클링, 그밖에 뭐 텃밭, 망월산에서 보물찾기, 어머. 생태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동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부럽다. 참, 뭐 체험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주로 다 체험 프로그램이고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실 학력적으로 좀 떨어지는 마을인데 돌봄도 많이 필요하고 저희 자신도 사실은 정서적 지원이 좀 필요했고 그다음 아이들도 그런 부분을 채워주는 게 오히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 마을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마을에서 부모들이 선생님이 돼서 아이들과 함께 마을 학교 교육에 참여를 하면은 아이들에게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먼저 엄미애 활동가님이 계신 곳이죠. 네. 예,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화전동의 아주 특별한 공간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한적한 편두리 풍경이 펼쳐지는 화전역 앞. 이곳에서 제작진을 기다리는 두 사람, 바로 마을의 주민이자 마을 공동체를 밀고 가는 주인공들입니다. 약속을 화전역 앞으로 잡은 이유가 있을까요? 70년대 우리 어릴 때 놀던 그 동네 같은 역전 앞에 옛날에 여기가
같으면 포장마차도 있고 또 아이들 여기 놀이터처럼 놀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었던 거거든요. 조금은 활기를 잃은 것 같은 화전동. 그래도 이 마을이 좋다며 마을 안에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다는데요. 바로 이곳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간입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여기는 별별이라는 공간이고요. 여기는 배움터고 놀이터고 또 별의별 짓을 다 하면서 우리끼리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해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도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맨날 보따리 장사처럼 차에다 다 싣고 다니면서 진짜 몇 년을 8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마을 사람들하고 마음 모아서 이제 이런 공간을 만들었는데 여기가 저희들의 놀이터인 거죠. 마을 배움터 별별은 공동체 회원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같이 행복해지는 꿈을 꾸는 아주 특별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마을 공동체, 마을 주민들이 그러니까 학부모 중심으로 해서 옆집 엄마, 앞집 엄마들이 모여서 저희끼리 모여서 재미있는 일들을 만들고 있는 일명 마을 학교라고 하는 저희 마을 쌤들이에요. 원래 이곳에 모인 분들은요 모두 같은 학교의 학부모였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활동을 하던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모습을 이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궁금해집니다. 이곳에서 사는 이들에게 화전동은 어떤 마을로 느껴지고 있는 걸까요? 처음에는 왔을 때 진짜 시골 같았어요. 시골 같았는데 옆에 있는 엄마들이랑 주변 주민들이랑 인정도 좋고 또 지금 막상 생각하려니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순수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집집마다 소소한 일까지 다 했을 정도로 마음들 나누고 그러고 살았던 게 좋았던 것 같았어요. 물론 이들이라고 화전동에 흐르는 변화의 바람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민도 많다고 하네요. 저희는 정겹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이곳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 환경이 좀 고통스럽다고 느끼세요. 너무 낙후돼 있고 고칠 수도 없고 고칠 사실 여력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을 어떻게 하면 좀 살기 좋은 모두가 편안한 곳이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신데 옛날 방식으로 여기를 다 밀고 아파트를 다 들이면 제일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이 마을의 특징은 남아있지 않잖아요. 사실 오래된 동네는 늘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죠. 모든 걸 밀어내고 아파트가 들어서기도 하고 여전히 낡은 채로 머물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마을의 색깔을 지키며 적당한 선에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화전동도 점점 그 선택의 순간에 다가가고 있겠죠. 이름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네. 반짝반짝 별 같기도 하고 별별 배움터. 이 별별 배움터는 어떤 곳입니까? 네, 저희가 화전마을 학교 한 지 이제 8년 만에 사실은 저희는 덕양중학교라는 학교 안에 같이 활동하는 방과후 마을 학교예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아이들이 졸업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만의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화전동에다가 저희 그 별별이라는 공간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저희가 십시일반으로 돈 다 같이 내가지고 월세도 50만 원씩 내고 같이 꾸며가고 있는 저희들의 공간이에요. 취지가 너무 좋죠. 네. 예. 또 무엇을 어떤 것을 배우는지 네. 점점 보면 궁금하죠. 볼수록 더 궁금한데요. 네. 뭐 앞에 또 참. 저희가 네. 배우기보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부터는 젊은이들이 또 오게 돼서 20대 젊은이들이 또 같이 참가하고 있고
또 중학교였던 친구들이 고등학생이 돼서 또 와서 선생님 역할을 또 멘토 역할을 해주고 네. 또 청년이 돼서 다시 와서 또 그 친구가 다시 선생님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 10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10년이 의미가 있다는 걸 저희도 느껴요. 그렇게 있다 보니까 마을이 순환되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도 순환되고 물자도 그렇겠네요. 순환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사실 뭐를 하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네. 같아요. 예, 함께 계속 그런 관계들을 만들고 소통해 가는 과정이 더 중요했던 것 같아요. 아이디어 저희한테. 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그렇죠. 네. 또 예. 거기 출신이면은 이제 다시 오면은 아이들 심리도 잘 알 거 아니야. 그럼요. 예? 내가 어릴 땐 그랬었지. 그렇죠. 이러면서 양말 목공이면은 양말로 만든 거 같은데 네, 그런 것도 한다고 그래요. 아무리 찾아봐도 양말은 없어요. 네. 네, 그렇죠. 제가 좀 예쁜 거를 못 가져오고 오늘 좀 급해서 이런 모양으로 된 컵받침을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삐뚤빼뚤하고 다 튀어나오고 이렇게 이 마무리를 애들이 코를 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손뜨개처럼 하는 직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런 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목공을 하거든요. 마을학교에서. 그래서 이런 틀도 다 만들고 그다음에 양말목에서 나오는 이걸 양말목이라고 하는데 사실상은 이게 양말 코에서 나오는 고리예요. 얘를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남은 버리는 걸 네, 갖고 네, 와서. 네. 오. 그래서 방학동이라는 동네를 가면 하루에 이만한 자루로 진짜 쓰레기를 이 양말목 쓰레기를 이거를 버릴 게 아니라 뭘 할 수는 없을까? 왜냐하면 깨끗한 양말하고 똑같은 천이잖아요. 그렇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컵받침뿐만 아니라 침대 매트리스 그다음에 우리 발에 까는 발판, 의자 커버 다 만드세요. 다 아,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환경 운동도 같이 하는 거죠. 야. 애들하고 환경 수업하면서 아 이런 업사이클링이 왜 필요한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얘기도 함께 나누면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또 이렇게 우리 동네에서 자랑하고 싶은 곳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예. 네, 저희 동네는 진짜 숨은 보석 같은 곳이고 여러분들 와 보시면 꼭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릴 때 살던 골목에 있는 그래서 차가 다닐 수 없는 골목에 있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래요. 저희가 네. VCR 준비가 됐으니까 함께 보면서 즐기실까요? 네네. 이곳이 바로 예술가가 자리 잡고 있는 화전상회라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 쌀과 연탄을 팔던 화전상회가 예술의 기운을 전하는 곳으로 바뀐 거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현재 조각을 하는 한선현 작가의 작업실인 동시에 소박하지만 전시관으로서의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오, 저기 전부 다 그런데요, 주민들은 특별한 네, 의미를 한선현 작가님 부여한다고 작품들이세요. 해요. 전부 다. 네. 지금 여기 차들하고 엄청 큰 차들만 주로 많이 다니던 약간 회색 마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한선현 작가님 오신 이후로 여기 색이 생긴 거죠, 마을에.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나가는데 회색만 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따뜻하고 뭔가 특별한 색들을 본다는 것 자체가 마음의 어떤 행복감하고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그런 공간으로서 일단 여기가 어떤 우리 마을의 스팟이고 뭐라고 요즘 얘기하던데 어쨌든 그런 중요한 장소인 걸로 자리 잡게 돼서 저희 너무 기쁘죠. 오, 이번엔 벽화길입니다. 화전동은요, 벽화마을로 불릴 만큼 가는 골목마다 테마가 다른 벽화들이 가득한데요. 왜 이렇게 많은 벽화들이 골목을 채우게 된 걸까요? 저희 동네가 조금 이렇게 낙후됐어요. 그리고 이제 사시는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다 단독주택인데 외벽돌을 이쁘게 꾸미고 칠할 수 있을 정도의 이제 여건들이 안 되셨는데 어떤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동네를 그나마 그래도 외벽이라도 좀 꾸며주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여기가 선택이 돼서 벽화를 하게 되겠고 또 화전이란 동네가 꽃화자거든요. 그러니까 꽃으로 된 동네 마을이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된 벽화마다 꽃을 중점으로 그리자 해서 그렇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실제로 벽화를 그려놓고 그림 너무 좀 달라진 게 이쁘네. 좀 있나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약간 어둠침침하고 그랬던 골목길이 좀 환해졌고 색이 넓혀서니까 색이 있으니까 환해져서 주민들도 주변을 좀 정리를 잘한다. 아무래도 좀 깨끗하게 정리를 잘하는 그런 정도의 성의는 조금 있어진 것 같아요. 좋아들 하셨죠. 좀 벽화 골목길 치고 저희가 다른 지역보다 좀 범위가 커요. 크다 보니까 선생님이 보기엔 어때요? 그냥 지나가다가 사실 좀 어두침침하면 쓰레기 버리기도 쉽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반면에 저렇게 벽화길을 해놓으니까 쓰레기 버리려던 손이 이렇게 주머니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 벽화들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닐까요? 많이 같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마음 같은 정다운 벽화들의 모습이 참 좋아 보입니다. 그 예전 골목이라 해서 저는 활기를 잃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 속에 저 벽화를 보니까 뭐 그런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멋있네요. 예. 그 화전마을 벽화는 언제부터 그리기 시작했나요? 올해로 이제 11년째고 작년까지 10년째예요. 10년째였고 처음에 고양시에서 낙후된 지역인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은 개발하기를 원하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환경 개선 사업으로 벽화 마을 살리기를 한 거예요. 네. 독거노인들이 많이 사시는 곳인데 네. 너무 힘드세요. 골목길 걸어 올라가기가. 네. 그런데 이 벽화 사업 덕분에 올라가는 곳에 손잡이가 생기고 오. 중간중간 한평공원도 생기고 벽화도 생기고 그러면서 할머님들도 내 집 앞을 청소를 너무 잘하시는 발전이 거예요. 됐구나. 네. 그래서 저는 이 마을에 이사 와서 벽화를 보고는 좀 더 찬성하게 됐어요. 그렇구나. 네. 근데 이게요, 동네도 구역이 좀 나눠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진예림 주무관님.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 VCR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으셨겠지만 크게 세 구역으로 구분되어서 벽화 마을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 벽화향기 꽃길과 화전동 골목 갤러리가 그 중심입니다. 그러면은 골목 갤러리까지. 그럼 2구역은요? 2구역은 고양시의 전설과 관련된 익살맞은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2구역만의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2구역은 바로 벽화 속에 숨은 그림 찾기 놀이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벽화마을에 가서 제일 먼저 해봤던 게 이 숨은 그림 찾기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은근히 어려워서 그림을 찾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벽화의 정답이 궁금하신 분들은 벽화 옆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은 어머. 숨은 그림 찾기 정답과 함께 그림에 대한 설명 역시 나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한다. 옛 골목 감성의 스마트함까지요. 네. 자, 그럼 마지막 3구역은 또 어떤가요? 네, 3구역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대해도 좋은 곳인데요. 예. 다양한 벽화들이 가장 많이 그려져 있는 공간입니다. 크게 4가지 테마로 구성되어 있으며 3구역에 오시면은 해질 무렵에 정말 멋진 일몰 역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그 마을의 색깔을 지키면서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찾기가 어려운데 네. 그 어려운 거를 화전 마을이 해냈네요. 그래요, 예. 문화 공간이 많이 생겨서 변화에 성공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동네 분위기를 바꿔준 아까 그 한선현 작가님 그분도 참 궁금해요. 네, 한선현 작가님은 목공의 작가세요. 그래서 저희 동네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귀한 분이 오신 거죠. 그렇죠. 네, 그 진짜 거기는 시멘트 공장이 5개가 있어요. 벌말이라는 곳이. 네. 그래서 매일매일 시멘트 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그 분진이 어마어마해요. 아.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불편함으로 있던 곳인데 아, 그럼요. 그 마을에 이제 화전상해라는 곳을 간판을 안 떼시고 그대로 활용하시면서 안에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주민들의 공간이고 갤러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살리셨구나. 네네. 2019년에는 화전 벌말 마을이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영상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을 정도로 이러한 성과도 좀 이뤄내고 있습니다.